에너지 OK 뉴스. 오늘은 우리가 소위 그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것을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자이언트 배터리즈가 지금 미국의 전기를 바꾸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저도 미국에 이렇게 앞으로 ESS 자이언트 배터리즈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조금 추측하는 데 도움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ESS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뉴욕 타임즈에서는 자이언트 배터리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transforming the way, 방식을 바꾸고 있다. The US uses electricity. 미국이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이언트 배터리즈가 그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하고 텍사스 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태양광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솔라 패널이 설치가 돼 가지고 또 저장 장치도 같이 많이 설치된 곳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런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장들이 가스 플랜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공장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 주정부 차원에서 맨데이토리, 강제적으로 이걸 설치한 케이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적인 원리에 의해서, 텍사스 주에서 뭐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이 많지만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이 태양광으로 저장하는 자이언트 배터리즈 산업이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그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expanding rapidly, 아주 급속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 표는 2021년 4월 3년 전의 상황과 지난달 2024년 4월의 상황이 이 자이언트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도에 여기 솔라 파워 이 도표에 보시는 요 솔라 파워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해 뜨는 시간 한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 뜨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솔라 파워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솔라 파워를 해 뜨는 시간에도 사용하지만 그 나머지 저장해 놓은 자이언트 배터리즈라고 하는 ESS 저장 장치에서 꺼내 쓰는 그 비용이 이제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렇게 7시 해진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드 스테이터스라고 나오는데, 그리드라는 것은 이게 촘촘하게 바둑판처럼 얽힐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드 스테이터, 이게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자이언트 배터리가 많이 이렇게 급속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다른 스테이트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2020년부터인데, 이 자이언트 배터리즈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것을 when it gets dark, 어두워졌을 때에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앞에서 이제 표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두워져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량이 캘리포니아에서 높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대를 보면은 이제 between 7pm부터 10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에 4월 30일 날짜를 한번 그걸 쭉 살펴보니까,
이것이 사용한 것이 이제 5분의 1 정도 전체 캘리포니아에서 일렉트리시티의 5분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으로 이제 따지면은 7046메가와트의 7046메가와트를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이렇게 엄청난 양인데, 통상 한 1메가와트 정도 하면은 한 1000개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그날 저녁에 뭐 4시간이든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메가와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좀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7046메가와트니까 어마무시한 100만 명 단위로 이렇게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양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이언트 배러리즈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3년 전에, 3년 동안에 ove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양이 얼마나 늘었냐면은 10폴드, 10배가 10폴드가 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장하는 나라는 물론 캘리포니아, 텍사스지만 그게 이제 아리조나까지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오른쪽으로 있는 아리조나주를 포함해서 텍사스 3개 주가 아주 이렇게 비기스트 그로스,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 표가 이제 배러리 스토리지 플랜트인데,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이제 저장해 두는 공장들이 저장해두는 저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주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 아리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리조나주가 많이 보이고, 플로리다주에도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 같고, 하와이에도 조금 그 저장소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주를 다루면서 이런 그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에서 급성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자이언트 배러리 저장소 ESS 하는 그 비용이 80%가 그것이 코스트가 배러리 코스트 have fallen by 80%, 80%나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페더럴 서브시디즈라고 나와 있는데, 서브시디 하면은 중국 기사 같은 거 많이 보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을 서브시디라고 하는데, 페더럴 서브시디즈, 연방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을 많이 하고, 배러리 이제 코스트 같은 배러리 코스트를 떨어뜨리는데 연방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러리를 설치하면서 얻게 되는 그 이익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reducing congestion, 아주 혼잡을 피할 수가 있고, prevent blackout, 갑자기 이제 정전되는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라는 게 100이라는 전기가 생산되면 100을 써야 되고, 뭐 80만 쓰든지 90만 쓰면은 나머지 이제 10이나 20은 버려야 되고 저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리고 또 만약에 100을 생산했는데 100 이상을 써버리면은 블랙아웃이 돼버리니까 이걸 조절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줄일 수가 있다. 모자라면 만약에 이제 110이 지금 100을 했는데 갑자기 막 전력 사용량이 많아져 가지고 정전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그 민간 업체들이 이제 자이언트 배러리에서 저장 장치를 쓰는 민간 업체들에게 땡겨 쓰면 되니까, 그것을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그 그리드 베러리스로 하는 것을 100%로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by 2045, 2045년까지,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34년, 44년, 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100%로 전부 배터리로 돌아간 전기를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10년 뒤까지는 이제 트리플 배터리 커패시티 해서 3배로, 10년 뒤까지는 지금의 거의 이제 3배로 조정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캘리포니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매니피라는 곳에서 3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43에이크나 되는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스토리지 퍼실리티라고 이 배터리 저장소를 짓는 43에이크 어마무시한 공간인데, 여기 새로 이제 신스라는 배터리 저장소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는 43에이크면 여기에서 저쪽 끝을 보려 하면 끝이 이제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캘리포니아 매니피에 이것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 저장소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했냐면 2010년대부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전기 공장 파워 플랜트가 앞에 말한 것처럼 블랙아웃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것을 이제 전기를 스무드 아웃 이렇게 공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나오지만 1메가와트를 이렇게 1시간 지불하는데 $5,000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5,000니까 적어도 5시간 정도 이 1000개보다 더 몇십 메가 내지는 몇백 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 그 단위가 막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이런 것이 이제 루크르티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물론 캘리포니아가 시작한 거는 그런 돈 이렇게 때문이 아니라고 주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맨데이토리 하라고 하니까 한 그런 경향이 있었고, 텍사스는 이제 그런 사업성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미국에서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차징 업하고 셀링 파워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차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저녁에 뭐 태양 전지 같으면 7시 해가 지고 나서 7시부터 11시까지 그것이 이제 전력이 많이 쓸 때 모자라니까 거기서 좀 우리가 땡겨 쓰자 그러면은 1메가 1시간 쓰는데 $5,000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이제 루크르티브하게 막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엔실러리 서비스가 대체 서비스로서 자이언트 배터리즈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데니까 이제 프라이스가 중요한데,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가, 이것이 태양이 없을 때에 전기가 필요할 때에 태양이 없으니까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때 낮에 이제 많은 전력을 그것을 이제 자이언트 배터리 이 저장 장치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할 때 그때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 표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태양열을 태양 그걸 가지고 이제 낮에 솔라 이것을 차지를 할 때가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차지를 하고, 근데 차지를 해놨다가 배터리 이제 차지된 거를 풀 때는 언제 푸느냐,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이때에 4월 30일자 배터리 아웃풋 해서 이때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푸는 그런 것을 도표로 이렇게 쫙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단위를 보시면은 최고가 이제 6천 메가와트인데 이게 뭐 요 단위가 최고도니까 한 4천이나 5천 메가와트를 요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뭐 한 3시간 하면은 그래서 1메가와트를 1시간에 할 때 5,000달러를 그랬는데 요 기간에 한 시간에 요 단위 이 하루 저녁에 1메가와트당 10,000불이라고 계산하면은 10,000불 곱하기 4,000 하면은 10,000, 10만, 100만 어마무시하게 정말 그야말로 돈이 루크리티브한 어마무시한 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돈 좀 굴려보겠다 하는 사람은 이게 아마 이게 뛰어들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10,000메가와트의 배터리 파워가 지금 이제 전력망에 언더 그리드에 10,000메가와트 10,000메가와트면은 1메가와트가 1,000가구로 했으니까 10,000 곱하기 1,000 가구가 10,000개 있는 그런 전력을 어마무시한 전력. 이것이 이제 10 밀리언이니까 1,000만 가구, 1,000만 가구에다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저녁에 이제 이브닝 때에 가장 많은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텍사스의 상황은 어떤가? 텍사스는 캘리포니아보다는 이제 이게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솔라 파워에 의지하고 있다면은 텍사스는 윈드 에너지가 풍력이 이렇게 더 아직도 캘리포니아보다는 풍력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4월 28일자에 그 텍사스에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 풍력에서 발생하는 이게 갑자기 잘못됐는지 unexpectedly low 그리고 이제 또 뭐 석탄 발전소 가스 공장에서도 오프라인 그 수리하느라고 다 오프라인 돼 가지고 이 완전히 이제 불 나갈 그런 상황에서 그때 자이언트 배터리를 점프드인 그것을 이제 점프인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텍사스 그 전체 전기의 단번에 얼마를 공급을 했냐면은 4%를 이렇게 자이언트 배터리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 양은 100만 가구가 텍사스에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니까 이 배터리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또 1메가와트 이렇게 1시간 공급하면 또 5,000달러씩 하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벌게 되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회사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4월 28일자 얼마 전인데 이때 이제 그 배터리로 이렇게 공급한 양을 계산한 2,000 메가와트 그 조금 아래로 이렇게 피크를 이루면서 저녁 8시 전후해 가지고 아마 7시부터 그 당시에 이 배터리 자이언트 배터리에서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은 또 텍사스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이 ESS 배터리 저장 장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다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too many old gas plant,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가스 공장들이 이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화돼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이것을 배터리 자이언트 배터리 사업이 맨데이토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텍사스에서는 마켓 시장 원리의 힘이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5,000달러 1메가와트다. 1시간당 per 메가와트 아워에 5,000달러씩 그 하니까 여기 이제 루크리티브라는 다른 돈을 완전히 달러를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더해서 아리조나와 이제 조지아에서도 이런 자이언트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아리조나나 조지아 쪽에 데이터 센터와 팩토리죠,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리조나하고 조지아에서도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나 자이언트 배터리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이제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상에 어마무시한 그 영상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또 수익이 되니까 어마무시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는 아리조나, 조지아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와 팩토리죠, 공장들을 위해서 ESS 저장 장치 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항이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obstacles, 장애물도 있다. 이 자이언트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하면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그걸 하거나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 대부분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것이 이제 플레이머블해서 불이 잘 붙는 그런 배터리 때문에 화재의 위험,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배터리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중국으로부터, 차이나 컴프롬 차이나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게 되고, 지금 이제 오늘이 제가 녹음한 날짜 5월 15일자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의 이제 전기 자동차의 관세를 뭐 100% 때린다느니, 또는 이 배터리에도 이제 태양 솔라 패널에도 뭐 관세를 엄청나게 때린다는 그런 얘기가, 물론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미미하지만, 이것이 미미한 가운데도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오는데 화재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트레이드 디스퓨트, 무역 분쟁이 이제 요 기사 쓸 때는 아직 무역 제재 발표가 안 됐는데, 뭐 발표되더라도 숫자는 미미하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안과 연결이 되어서 조금 트레이드 디스퓨트로 무역 분쟁에 또 말일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는 가스 플랜트가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서브시다이즈에서, 이게 이제 정부 보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정부가 되는데, 주정부에서 이걸 보조를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이언트 배터리 공장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재미가 없게 되는,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져면 전기 거기서 발생을 시키면 자기들 쓸 일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써야 이제 돈이 루크티브하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도 텍사스에서 이 자이언트 배터리 ESS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제 뭐 전신주들 이렇게 많이 보이고 풍력 발전기도 보이는데, 이 그림은 텍사스에서 이제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이 풍력은 바람이 있어야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솔라 패널은 태양이 있어야 전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서는 돈이 되니까 많은 이 자이언트 배터리는 뭐
탄소 배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카본 다이옥시드 에미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배터리에다가 이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태양이나 풍력으로 모자라니까 뭘로 충전을 시키냐면은 sometimes charge coal and gas power, 거기다가 파슬 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배터리 저장을 시키면은 원래 의도하고 다른데, 왜냐하면 텍사스는 이제 돈 벌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 석탄이나 그걸로 해서 해가지고 돈 벌어들이는 그게 더 이문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거기다가 석탄을 안 하려고 자이언트 배터리 ESS 저장 장치 했는데, 그걸 사용해서 sometimes 때로, 왜냐하면은 어디서 막 이제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달라면은 자기들 충전해라는 게 많이 없을 경우에 막 갑자기 충전해야 되니까 석탄을 떼서 막 가스를 해가지고 이용해서 충전하는 그런 경우,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뭐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사스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이 화석 연료, 파설 푸얼즈로부터 그것이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기사에 썼는데, 한 7년 동안에 가장 낮은 그런 탄소 배출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전체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연도가 앞으로 20년 후에 2045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아직도 40% 정도가 내추럴 가스를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솔라나 배터리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것은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전기가 이제 저녁에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발전소에서 보니까 발전량이 막 확 올라가지고 이게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만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하루 하더라도 돈이 이제 루크리티브하게 들어오니까 되긴 되지만,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only switch on when demand spikes, 그 수요가 있을 때만 하니까 이것이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 잘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런 그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가스로 움직이는 큰 공장들을,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이게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쓰던 걸 쓰면은 그냥 거기 적절하게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새로 이렇게 가스 공장을 없애고 그것을 새롭게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기술에 아직도 좀 진보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저장 기간이 뒤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pretty expensive 시스템, 아주 비싼 지금 시스템이다. 요 이제 저장 그 시간이 2 to 4 hours에 2시간에서 4시간,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리차지가 필요할 때까지 이 걸리는 이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동안에 전기를 이제 운반하는데, 어디서 요청이 오면은 필요한 그 시간만큼, 우리가 이제 6시간 뭐 8시간 필요해 그러면은 공급하는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좀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얼마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마이트 해가지고 아마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는 그것이 기술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이 더 발전돼야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는 스토리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뭐 하루가 아니고 뭐 한 일주일 한 번 차지를 해놓으면은 일주일 week long period, 일주일 내내 그냥
언제 일주일 동안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월요일 차지했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팍 비켜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점프인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을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솔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available in summer 여름 때만 여름에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때만 많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겨울보다는 그리고 지금 배럴리는 몇 달은 전기를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되어도 그까지 기술이 되어도 굉장한 진보가 아닌가 그런 비용 문제 플러스 배럴리 전기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스타트업 회사가 이게 이제 플로 배럴리즈라고 이제 해서 액체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12시간 동안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뭐 개발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폼 에너지라는 데서는 100시간 동안 뭐 아이런 에어 배럴이라고 뭐 철하고 어떤 뭐 공기를 했는지 100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레귤레이터스 이 법안을 만드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관련자들은 이것이 이제 지금 커패시티보다 한 5배가 5times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we are just at the beginning of this.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캘리포니아가 계속 이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더 이런 쪽으로 ESS나 자이언트 배럴리 쪽으로 더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애 문제를 거기는 시장으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캘리포니아는 자기들이 그냥 지금 그걸 안 하면은 죽으니까 한 거고 텍사스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돈을 좀 만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두 개가 어떻게 경쟁 관계가 될지 하여튼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이제 아리조나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여러 미국에서 이러한 지금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운전을 8시간 이상 매일마다 하면서 보게 되면 태양열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태양열을 또 저장을 해서 쓰는 것도 각 가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어떤 배럴이 지금 자이언트 배럴이 저장 장치지만 저도 그 에코플로라고 중국에서 만든 그 이제 차 안에 코드를 꽂아서 저장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전기도 일부는 제가 차 안에서 매일마다 차지를 해서 온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은 것보다 약간 이제 큰 거를 해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지금 한 4, 5개월째 지금 쓰고 있는데 5개월째 그것을 써보니까 꽤 이것이 용량이 많고 만약에 솔라 패널이 뭐 200W나 300W짜리로 매일마다 햇빛이 좋아서 공급을 해주면 꽤 그래도 전기세가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 가격이 이제 구입 가격이 조금 이렇게 다운된다면은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다면은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이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 지금 큰 어떤 전력망 그게 이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